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뼈가 속부터 차가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울을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뼈 속은 지금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 10명 중 4명은 이미 골다공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50대 여성의 골절 위험은 남성보다 무려 4배나 높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만 해도 재채기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엄마는 장 보러 가다가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손목이 부러져서 6개월을 고생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이미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요리하는 주방 안에 당신의 뼈 건강을 해치는 하얀 독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습관만 고치면 70대, 80대까지 든든한 뼈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2번 톡톡 누르시면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분명 생길 겁니다. 저장해 두시고 끝까지 꼭 보세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뼈, 되살리는 황금 레시피도 공개합니다. 첫 번째 하얀 독은 바로 과도한 국물 사랑입니다. 아침엔 된장찌개,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미역국이나 육개장. 우리 한국인들은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죠. 특히 갱년기 이후엔 뼈에 좋다고 사골국을 끓여서 온 가족이 나눠 먹고 남편이랑 손주들 먹으라고 냉동실에 얼려두기까지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큰 냄비에 사골 푹 고아서 뽀얗게 우러난 국물 보면서 이거 먹으면 우리 뼈 튼튼해지겠지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뼈를 위해 마시는 그 국물이 오히려 뼈를 녹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문제는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더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 대부분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국물 요리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만들면 덜 짜게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적당한 간은 이미 우리 혀가 짠맛에 길들여진 상태라서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짜게 먹으면 먹을수록 뼈 속의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00행 이상인 그룹은 2,000행 이하인 그룹보다 골밀도 감소 속도가 2.3배 빨랐다고 합니다. 그럼 사골국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사골국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에요. 실전 팁 알려드릴게요. 사골국 끓일 때 소금 대신 다시마, 표고버섯, 물을 듬뿍 넣어서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보세요. 그리고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시원한 국물이 그립다면 국그릇을 작은 걸로 바꾸세요. 자연스럽게 국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국을 끓일 때 소금은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래야 적은 양으로도 간이 잘 느껴집니다. 제 친구는 이 방법 쓰고 나서 1년 만에 골밀도 수지가 마이너스 1.8로 올라갔대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국물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뼈가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그릇 크기부터 줄여보세요. 2번째 하얀 독은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설거지 끝나고 한 잔, 빨래 개면서 한 잔, 드라마 보면서 또 한 잔, 잠깐의 휴식처럼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저도 압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종일 가족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쉴
틈 없는 우리에게 커피 한 잔은 작은 위로이자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달콤한 위로가 당신의 뼈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믿기 어렵겠지만 하루 34잔 이상의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커피 속 카페인은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한림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하루 커피 4잔 이상 마시는 50대 여성은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 여성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이 일어나면서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커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핵심은 적당한 양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실전 팁. 하루 커피는 2잔 이내로 줄이세요. 아침 1잔, 점심 후 1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팁. 커피 마실 때 우유를 꼭 넣으세요. 카페라떼로 마시는 거죠. 우유 속 칼슘이 커피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줍니다. 세 번째 팁. 오후 3시 이후엔 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나 두유를 드세요. 저는 요즘 검은깨, 두유를 즐겨 마십니다. 검은깨에는 칼슘이 우유에 10배나 들어있거든요. 처음엔 맛이 좀 낯설었는데 지금은 커피보다 더 좋더라고요. 네 번째 팁. 커피 마신 후 30분 뒤에 칼슘 영양제를 드세요. 아침 공복에 커피 마시고 바로 칼슘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언니는 하루 커피를 6잔씩 마셨어요. 믹스커피로요.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손목이 부러져서 병원 갔더니 골다공증이 심각하다고 하더래요.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냐고 물었대요. 그때부터 커피를 하루 2잔으로 줄이고 우유 넣어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2년 후 재검사에서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운동이랑 칼슘 섭취도 병행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커피 습관을 바꾼 거였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커피 횟수를 세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마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2잔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우유나 두유를 가까이 하고요. 3개월만 해보세요.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하얀 독은 사실 독이라기보다는 부족함입니다. 바로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왜 중요하냐고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택배 기사 같은 거예요. 칼슘을 뼈까지 배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부들은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점심 차리고 저녁 준비하고 해가 쨍쨍한 낮 시간에도 주방이나 거실에만 있게 되죠. 제 경우도 그랬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저녁 때 마트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차 타고 가서 차 타고 오니까 실제로 햇볕 쬐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 나왔어요. 이미 골다공증 단계였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매일 30분씩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라고.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집안일도 많은데 무슨 산책이야 싶었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보니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고 6개월 후엔 골밀도도 개선됐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 D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햇볕 쬐기입니다. 하루 3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팔과 다리를 노출하면 더 좋습니다.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고요.
에이, 귀찮아하지 마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마트 갈 때 차 대신 걸어가세요. 빨래 넣을 때 베란다 문 활짝 열고 햇볕 쬐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음식 섭취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햇볕에 말린 거, 우유와 요구르트,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계란 프라이에 표고버섯 볶음을 곁들여 먹어요. 간단하지만 비타민 D 섭취에는 최고죠. 세 번째 방법은 영양제 복용입니다. 음식과 햇볕만으로 부족하다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세요. 하루 권장량은 12,000 IU입니다. 단, 너무 과다 섭취하면 안 되니까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아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엄마는 70대이신데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 산책을 10년째 하고 계세요.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나가신대요. 덕분에 70대인데도 골밀도가 50대 수준이래요. 허리도 꼿꼿하시고 등산도 거뜬히 다니세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매일 햇볕 쬐는 거랑 등푸른 생선 자주 먹는 거래요. 정말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대신 우유 한 잔 마시고 30분만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점심엔 계란이랑 버섯볶음 드시고 저녁엔 고등어 구이 드시고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뼈 되살리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먹어보고 정말 효과 본 레시피입니다. 이름하여 뼈 튼튼 만능 스무디. 재료는 이렇습니다. 우유 200ml 또는 두유 바나나 1개, 시금치 한 줌, 검은 깨 1숟가락, 아몬드 5알꿀 1숟가락. 이걸 다 믹서기에 넣고 갈면 끝입니다. 여기엔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뼈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걸 아침마다 마십니다. 커피 대신요 6개월 마시고 나니까 골밀도 수치가 확실히 올라갔어요. 맛도 고소하고 달콤해서 손주들도 좋아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 3가지 했습니다. 첫째, 과도한 국물 섭취를 줄이세요. 나트륨이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줄이고 우유를 넣어 드세요. 셋째, 매일 30분 햇볕 쬐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뼈는 70대, 80대까지 든든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때 그 영상 보고 실천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 몸을 위해 투자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우리의 손목과 허리, 지금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방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오늘부터 딱 3개월만 해보세요. 국그릇 작은 걸로 바꾸고 커피 하루 2잔으로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세요. 3개월 후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이 영상이 갱년기를 겪는 모든 여성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뼈 건강 지키는 노하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늙어가요. 감사합니다.